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입니다. 또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가져도 거기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재판을 하는 곳에도 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악이 조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정의를 행하는 그곳 자체가 많은 국민들에게 그것이 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불신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이 2월 25일로 끝났죠. 아직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은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를 못하거나, 아니면 결론은 이미 났는데 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재판 어떤 재판입니까? 졸속 재판이라는 거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는데 선고를 늦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정한 결론을 위해서 늦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이미 한 달이 넘도록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선고하지 못하는 이 재판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 아니면 국민의 승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K재판입니다. 그동안 K라고 하는 것, K컬처, K문화 자랑스러웠습니다마는 이제 대한민국이 K재판으로 세계인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고등법원 항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을 제가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협박이라고 하는 게 의견 표명이다. 그냥 내가 협박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 압박을 받았다고 하면 협박이라고 해도, 협박을 그냥 의견 표명이다 그렇게 해도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걸 인허가를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끝까지 협박을 해서,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의견 표명입니까? 사실 표명입니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말을 하나하나 뜯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설명 진술이고, 저것은 정리 진술이고, 이것은 보충 진술이다. 판결문입니까? 변호인의 변론문입니까? 이게 바로 K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K재판 원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헌법재판소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기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면 민주당이 원하는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입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직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게 공공연히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열어준 게 누굽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대통령 권한 대행 중인 국무총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심 판사인 김영두가, 주심 재판관인 김영두가 이 말을 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한 대행 국무총리, 이걸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서 권한 대행 중인 국무총리 이렇게 말을 만들고 나서는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의 주당은 200석이 아니라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151석이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놓으니까 바로 민주당이 재탄핵에 돌입하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을 국론 분열, 국정 불안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 어딘지 아십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앞에, 대문 앞에 열쇠를 떨어뜨려 놓고 내가 열쇠 떨어뜨려놨으니까 네가 그 문을 열고 들어와라, 이렇게 한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지옥으로 가는 문 앞에 열쇠를 떨어뜨려 놓고 비밀번호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민주당이 들어오고 있고 민노 쪽이 들어오고 있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반체제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옥스퍼드 사전이라고 아시죠? 그죠?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가끔씩 세계에서 유행하는 말들을 사전에 올립니다. 제가 오늘 K재판 얘기했는데, K재판이란 말이 곧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K재판, K-트라이얼 해갖고 대한민국의 특정 사법 절차를 지칭하기 위해 생성된 신조어로 사법적 의향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획된 재판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용어로서 2024년 12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을 계기로 등장하였으며 이후 정치적 사법화의 현상의 극단적인 예시로 이 개념이 확장되었다. K재판은 재판의 형식적 요소인 법정, 절차, 판결 등은 유지되지만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인 독립성, 공정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을 지칭한다. 그렇습니다. 일부 평론가들과 학자들은 이를 21세기적 모스크바 스탈린 재판 또는 현대적 쇼 재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K재판이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구조적 특성을 동반할 때 주로 사용된다. 잘 들어주십시오. 재판 결과가 실질적으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모든 소송 절차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획되어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형식적으로만 보장되며 실제로는 반론 기회가 제한된다. 예컨대 신문 시간이 초단위로 제한되고 집중신문의 기회가 배제되고 초시계가 등장한다. 다수의 변론 기회를 동시에 지정하여 피고 측의 준비 시간을 제약한다. 재판부 구성원의 가족 등이 사건 관계자와 유착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척 또는 회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입니다. 예측된 결론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감지될 경우에 선고가 연기되거나 판결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 재판부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아이고. 여러분, 이 K재판,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갈 K재판의 정의에 동의하십니까?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이 용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헌법재판소 3명의 재판관들에게 있습니다. 사법부, 저는 정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판사만 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코 정의롭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헌법재판관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K재판이라고 하는 망령 오염된 언어, 글로벌 수치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씻겨지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